자, 이어서 풀어갑니다. 가격에 대한 개념을 볼게요. 가격은 자,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 반대급부적인 거죠.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갔으면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그걸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돌려주는 거, 금전적 대가. 자, 이 가격은 중요한 뭐냐?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자, 수익성을 얼마나 확보할 거냐? 그리고 시장 경쟁력 형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격 전략이 구조화되어 있어. 뭐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공급자가 이름 붙이기 나름이지만 이 마케팅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쭉 정리를 해보니 대체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전략이나 구조가 정해져 있는데 그걸 보니 원가 기반 가격 또는 가치 기반 가격, 그다음에 경쟁 기반 가격, 그다음에 침투 가격, 스키밍 가격 전략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 놓는다 이건데 요거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원가 기반 가격은 원가가 뭔지 알죠? 물건을 만들어서 딱 제품을 내놓을 때까지에 들어간 돈이야. 그렇죠? 사람들한테 판매하기 전 일종의 그러니까 마진, 수익을 붙이기 전에 내가 이거 재료비는 얼마 들었고 인건비는 얼마 들었고 광고료는 얼마 들었고 물류비는 얼마 들었는지까지로 계산한 게 원가야. 거기서 그것만 딱 가격으로 책정하면은 그건 뭐야? 버는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여기다가 이제 흔히 말하는 마진이라는 걸 붙이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남기는 거잖아. 그래서 원가를 계산했더니 만약에 원가가 5만 원인 거야. 그러면 5만 원에 팔면 남는 게 없잖아. 그렇죠? 그럼 팔 이유도 없는 거잖아. 거기서 내가 돈을 버는 거라면 이제 공급자가 거기서 돈을 벌려면 마진을 붙여서 원가 5만 원이니까 이거는 여기서 30% 정도만 붙여서 7만 원? 8만 원 정도만 받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가 기반의 가격 전략. 우선은 기본적으로 원가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원가 기반의 가격을 어느 정도 맞추어 두고 그 다음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원가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가치 기반 가격 전략. 이거는 원가가 10만 원짜리야. 근데 사람들한테 통용되고 있는, 공급되고 있는 값어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값어치가 워낙 커. 그래서 말도 안 되게 크게 비용을 잡는 거지. 그런 제품이 대표적으로 뭐예요? 명품. 뉴스에 맨날 나오죠. 최근에 와서 부정적 뉴스 많았지. 예. 디올백 하나에 원가가 얼마? 7만 원, 8만 원. 근데 얼마 주고 팔았어? 500만 원, 300만 원 넘게 주고 팔았잖아요. 근데 그게 뭐야 다? 가치 기반. 디올이라는 명품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값어치가 이렇다라고 브랜드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거지만 근데 막상 알고 나니까 좀 어이가 없죠. 그쵸? 그게 정말로 그렇게 받을 것인가? 원가가 7만 원짜리가 그쵸? 8만 원짜리가 대단했어요. 하여튼간 그런 게 이제 가치 기반 전략이야.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값어치 이건 정말 좋은 거야. 이건 근데 정말 좋은 게 8만 원밖에 안 하나?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굉장히 사람들이 굉장히 공분했어. 하여튼간 그런 식으로 소비자가 인식하는 가치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치가 뭘까?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요. 희소성이에요. 저런 가치 기반 가격 전략을 제공하는 제품들은 가장 큰 이유가 희소성이에요. 태권도장에서도요. 과거에 일반적으로 초등학생들 많은 도장들이 흔하게 있었고 입시 태권도가 별로 없었을 때 그때 가격 대비해서 입시 태권도는 굉장히 많이 받았어. 20년 전에 선생님 처음 이제 여기 입학할 때만 하더라도 입시 태권도 전국에 2-3개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품새도 없었고 시범도 따로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태권도 학과가 있으니까 입시 태권도가 있었는데 그런 도장이 많지 않았어. 그래서 선생님 고등학교 때 일반 도장들이 10만 원 정도 받을 때였어요. 10만 원. 근데 입시 태권도들이 보통 그때 당시 50만 원, 5배 정도. 입시 태권도. 그럼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희소성. 입시 태권도를 하는 곳이 얼마 없고 그리고 입시 태권도를 하는 곳에 가야
좋은 학교 간다라는 인식이 있으니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가치 기반의 가격 전략을 주로 짜는 곳들은 원가 기반의 가격 전략은 대체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하는 방식이고요. 가치 기반의 가격 전략은 희소성이 뛰어난 제품들을 만들 때 특히나 가치 기반의 가격 전략을 짠다. 그래서 희소성이 있는 물건을 본인이 만들어냈어. 공급자가. 그러면은 충분히 가치 기반의 가격 전략을 마음대로 짤 수 있어요. 왜? 희소성. 이거밖에 없어.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말아. 돈 있으면 사고 말려면 말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경쟁 기반 가격 전략. 경쟁사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이건 태권도장에서 흔하게 쓰는 방법이지. 아주. 왜? 옆에 도장이 15만 원 받는데 내가 17만 원 받으면 돼? 안 돼. 경쟁이 너무 심하거든. 태권도장이 흔하게 하는 방법이 경쟁 기반 가격 전략. 이런 경우가 대체적으로 다른 산업에서도 경쟁이 너무 치열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이미 보편화된 상품이고 경쟁이 치열할 때는 옆에 도장하고 비슷하게 하던가 옆에 경쟁업체랑 비슷하게 하던가 아니면 거기가 싸게 하던가. 그 다음에 침투 가격 전략은 뭐냐면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거야. 이건 뭐냐? 내가 이미 경쟁하는 중이 아니고요. 다른 경쟁 유사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이미 많아. 근데 내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 여기에 처음 문을 열고 여기에 처음 공장을 차리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나의 브랜드, 나의 회사에 대한 인지도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우선 가격으로 빠르게 침투하는 거야. 똑같은 품질, 어느 정도 유사한 품질, 상향 평준화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가격으로 우선 빠르게 시장을 침투하는 거야. 대표적인 게 작년에 한참 유행했던 알리, 테무 이런 회사들 어떻게 한 거야? 유통업체긴 하지만 그런 회사들이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침투했던 이유는 뭐예요? 가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비슷하게 생겼는데 기능도 똑같은데 다만 품질의 차이가 있었지. 하지만 어쨌든 기능과 디자인은 비슷하거든. 그러니 당장에 그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 가격이 싸니까 우선 이거부터 사봐야겠다. 당장에 써야 되니까. 자, 그래서 보편화된 제품의 시장에 처음 들어가는 회사인 경우 침투 가격을 주로 많이 쓴다. 근데 태권도장은 그럼 동네에 10개나 있어. 그러면 근데 내가 새로 도장을 차려야 돼. 11번째 도장이 돼야 돼. 그럼 경쟁이 이미 심한 상태에서 내가 처음 들어가는 거야. 침투 가격을 쓰려니 안 돼. 우리는 암묵적으로 뭐가 있어요? 암묵적으로 동네의 평균가를 맞추라고 강요당하죠. 관장님들이. 그러면 이 침투 가격이라는 게 소비자한테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태권도장 마케팅이라는 프로모션들을 하는 거야. 돈은 12만 원 내, 15만 원 내는데 옆에 도장은 똑같이 15만 원 내는데 과거에 선생님 어렸을 때는 뭐 했냐? 도복 줄게, 장난감 줄게, 학용품 줄게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비용을 낮추는 거야. 그렇죠? 엄마가 직접 쓸 돈을 낮춰주는 거야. 신학기에 도장에 딱 들어갔더니 내가 이제 우리 아이 신학기라서 노트도 사줘야 되고 연필도 사줘야 되고 뭐 학용품도 잔뜩 사줘야 되는데 그걸 도장해 주네? 그럼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진 것 같죠? 그게 침투 가격 전략은 그래서 단순하게 가격 자체를 낮추는 것도 있지만 소비자가 생각하는 상대적 가격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는 이런 것도 되겠지. 그럼 도장에 50분 수업하러 와야 돼. 수련하러 와야 되는데 2시간, 3시간 있어도 전혀 터치 안 하고 간섭하지 않고 엄마 아빠 올 때까지 있어. 그럼 엄마 아빠 입장에선 다른 학원 보내면 시간마다 프로그램 해야 되고 휴게실도 없고 뭣도 없는데 여기는 도장에서 그냥 4시부를 했는데 5시부 한 번 더 해도 된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저렴하게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도 침투 가격 전략을 일부러 비용 자체를 낮출 수 없다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도 일종의 침투 가격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어디에서? 제품 서비스를 판매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자, 그럼 이제 스키밍 가격 전략은 뭐냐? 초기에 높은 가격으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브랜드의 품질을 가격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확 하게 만드는 거지. 비싼 제품이네? 좋은 제품인가 봐. 그래서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마진은 어쨌든 우리가 흔히 장사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원리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박리, 담회. 싸게 많이 팔면 어쨌든 이득은 남잖아. 그런데
처음에 초기에 높은 가격을 책정을 하는 이유는 제일 큰 이유는 하나야. 고급 제품으로 인식시키는 거. 좋은 제품으로 인식시키는 거. 사람들은 가격이 높으면 소비자 심리가 그래요. 가격이 높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게 돼. 자연스럽게. 그래서 초기에 높은 가격으로 시작해서 손님이 쌓이기 시작하면 어쨌든 이득은 계속 쌓이니까 그때부터 서서히 정상 범위로 가격을 인하하기 시작해. 그럼 또 소비자는 무슨 마음이 들까? 이 비싼 걸 할인해 주네. 그렇지. 그게 스토밍 전략. 새로운 제품으로 처음에 시장에 진입할 때 아예 낮은 가격으로 시장 진입하는 거에 반대 개념이에요. 반대 개념. 자, 이런 것들이 가격의 개념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그러나 이 가격 전략은 소비자의 심리, 소비자가 갖고 있는 비용, 그리고 전체 수요, 시장의 전체 수요, 경쟁 정도, 시장 조건들에 따라서 어쨌든 고려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태권도장은 주로 뭘 쓴다? 경쟁 기반이지만 침투 가격 전략에 준하는 방법도 가끔은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딱 어떤 제품이 이런 거 해야 됩니다가 아니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전략은 공급자가 결정하게 되는 거다. 선생님, 여러분들 선배, 선생님 후배 중에 한 5년 전? 15년 전에 도장을 차렸는데요. 그때는 많지 않던 방법인데요. 가치 기반 전략을 과감하게 쓴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1년도 안 돼서 아주 쉽게 도장을 한 6개까지 늘린 경우가 있어요. 아주 쉽게. 인원도 많지 않아. 근데 어떻게 했느냐? 미국식 아니면은 종합스포츠센터처럼 무조건 연 단위 계약을 하라고 요청을 하는 거야, 소비자한테. 근데 그 연 단위 계약을 할 때 할인율도 굉장히 높았어. 그러니까 달에 14만 원이었는데 그럼 1년이면 얼마예요? 한 168만 원 정도 되나? 그쵸? 168만 원인데 거기서 1년 단위 계약하면 40% 할인해주고. 그러면 당장에 하겠지. 최소한 처음 들어오는 품띠는 따려고 할 거 아니야, 엄마들이 보낼 때. 그러니까 1년 계약은 당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태권도의 프로그램이 그런 부분은 굉장히 이점이 있어요. 승급과 승단이라는 것 때문에 쉽게 1년 이상은 못 가더라도 1년까지는 무조건 한다라는 개념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이제 국기원이 바꿔놨죠. 왜? 이것도 국기원의 마케팅이야, 일종의. 원래 1품 따고 초단 1단 따는데 1년이었어요. 1년. 근데 지금 얼마야? 18개월이야. 1년 반이야. 왜 늘렸겠어? 인구수는 줄고 수련생은 유지해야 돼. 그리고 태권도 프로그램이 더욱 다양해졌어. 근데 단순하게 1장부터 8장 외운다고 1품 주는 거 아주 표면적으로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그거야. 태권도 수련 프로그램이 다양해졌고 이걸 1년 안에 배워서 1단 단다는 건 너무 우리 태권도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해서 해놨지만 이면에는 12개월 하고만 18개월을 늘릴 수 있어. 그러면 그만큼 관장님들이 돈을 버는 거야, 안 버는 거야? 버는 거야. 그래서 18개월 늘어난 거야.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자, 그런데 그 친구가 여러분들 선배인데 그 친구가 그렇게 할인을 왕창 해줘. 그러면 처음 운영 도장인데 40%가 할인돼. 그럼 1년 하겠어? 안 하겠어? 할 수밖에 없어. 카드 갖다 다 긁고 가는 거야. 164만 원이 100만 원이 된다는데 안 긁겠어? 긁어야지. 그러면 도장에 이제 막 문 열어서 신규 도장이죠. 인수도 아니고 신규 도장이에요. 이제 막 1명, 2명, 3명 들어왔는데 벌써 300이야. 그러면은 한 명 월급이 나와버렸잖아. 아이 3명 가지고 벌써 한 명 월급이 나온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운영의 묘도 살릴 수 있는 거야. 그런 방법. 그렇게 했는데 그냥 하면은 그렇게 돈을 받으면 그냥 하면 전혀 차라리 뭐 이렇게 아무도 없는 도장에 우리 아이 하나만 덩그러니 세워놓으면 말이 안 되거든. 학부모가 그거 좋아하겠어? 옆에 도장 할 때 30명, 40명 한 클래스 하고 있는데 여기는 막 세운 데라서 혼자 하는데 아무리 100만 원이라고 해도 응? 하겠어? 164만 원짜리 100만 원에 깎아줬다고 해도 마음에 잘 안 들어.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 요즘은 이제 너무 흔해졌는데 그때 당시에만 1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학교 간판 걸고 그리고 뭐 국가대표다 뭐다 해갖고 잘 프로그램 짜서 홍보를 막 했더니 여기는 다른 도장하고 좀 다르네?
라는 건 지금은 이제 흔해진 방식이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국가대표 출신이다 이름 걸고 학교 이름 걸고 그렇게 해서 잘 마케팅하고 포장하면은 자 다른 도장하고 프로그램이 다르니까 우리가 비쌉니다. 사실은 그 친구가 다른 도장보다 2만 원 비싸게 받았어요. 2만 원 비싸게. 그때 당시 12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14만 원, 15만 원을 받았다고 한 달에. 그래놓고 확 할인해주고 또 프로그램은 그만큼 좋다라고 홍보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도장보다 2만 원 비싼 이유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고 사범도 좋으니까 더 내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통하는 거지. 그게 통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가격 전략을 짤 수 있다. 그래서 가격 전략 이런 것들이 있다. 다만 품질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거나 또는 지나치게 높을 경우 뭐에 문제가 생긴다?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니까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굉장히 종합적으로 잘 고려해야 된다. 다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시장 조건에 따라서 바뀌는 거야. 가격의 탄력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가격의 탄력성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마케팅 믹스 이전에 제품을 개발해서 마케팅 믹스를 조절하기 이전에 해야 되는 게 STP라는 전략이 있어요. 그거는 따로 우리가 다음 주 넘어가면서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근데 이 마케팅 믹스를 이해하고 원래는 순서상 내가 마케터라면 STP를 STP 분석을 하고 마케팅 믹스를 조절해야 돼요. 근데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이론으로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케팅을 이해하고 STP라는 걸 배워야지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어서 선생님 거꾸로 가르칩니다. 원래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내가 직원이다, 회사의 경영자다 그러면 순서상 경영을 할 때에는 STP 분석을 먼저 하고 마케팅 믹스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높이려고 이론상 마케팅 믹스를 먼저 가르치고 STP는 나중에 배우는 것으로 할게요. 자, 그럼 그 다음 유통은 자 원래는 과거에는 플레이스 그래서 그냥 장소라고 썼어요. 어디서 팔 거냐. 근데 이제는 그 장소가 온라인 판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유통 경로 전체를 내가 내 마켓을 방이동에 둘까, 성내동에 둘까 이거 장소를 정하는 것도 일종의 유통이죠. 그래서 이제는 플레이스를 장소라 부르지 않고 아예 유통이라고 딱 정해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그냥 장소라고 해석을 하다가 그냥 유통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 유통은 자, 경로 설계 또는 물류 관리 또는 도소매 전략 아니면 입지 선정. 그럼 태권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 이 중에 태권도장에 대입을 하자면 태권도장은 당연히 입지 선정이야. 우리는 어디로 못 다니잖아. 그렇죠? 입지 선정 아니면 그나마 유통 경로로 공고차를 운전해서 스타렉스 운전해서 어디까지 나갔다 올까 보는 정도. 또는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얼마나 넓은가. 왜? 거기는 차량 운행을 굳이 안 하거든. 애프터스쿨이 있지 않는 이상 굳이 안 하거든. 그래서 학부모들이 직접 차를 끌고 왔을 때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것까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입지 선정이고 그 다음이 이제 자동차로 학생들을 수송할 수 있는 유통 경로까지 본다. 이 유통 경로는 도장이 여러 개가 아니고 내 차량이 어디까지 갔다 올 수 있는가까지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무엇보다 입지 선정이 태권도장에는 매우 중요하다. 다른 거 할 얘기 여기는 많지 않고요. 예를 들면 태권도장은 요즘에 최근에 와서는 어느 정도까지 입지 선정이 중요해졌냐? 여러분들이 그냥 익히 알고 있는 태권도장 입지 선정은 뭐예요? 초등학교 그리고 몇천 세대 사는 아파트 단지.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그 몇천 세대라 하면은 몇천 세대 내에 한 뭐 2천 세대다 그러면 2천 세대 내에 최소한 초등학생이 몇백 명은 될 테니 거기서 4분의 1만 와도 우리 도장에 100명 넘길 수 있을 테니 그러면서 계산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거기서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게 있어요. 요즘은 학부모들의 심리적인 소비 요인이 좀 더 다각화돼서 최근에는 우리 집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도장을 가야 되느냐 건너지 않느냐도 되게 중요해졌어요. 왜? 안전사고가 그만큼 많아져서 그런 게 뉴스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는
차를 타고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거리, 그 와중에 최대한 횡단보도를 사용하지 않고 가도 되는 도장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경우의 수를 넣다 보면 태권도장에 오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생계 유지를 해야 되니 태권도장의 수련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200명한테 10만 원씩 받을 때랑 100명한테 10만 원씩 받을 때는 수익이 완전히 달라지잖아. 대신에 그러면은 200명 못 받으니까 100명 받아야 되니까 만약에 20만 원씩 받게 됐다. 그러면 뭘 해줘야 돼? 서비스가 더 좋아져야 돼. 그래서 최근에 태권도장은 과거에는 입지 선정이 유통의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초등학교 그리고 아파트 세대수. 그러다가 횡단보도까지 안전, 그러니까 학원을 왔다가 도장을 왔다 갔다 하는 안전까지 고려해서 입지의 범위가 좁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 유통 장소에 뭘 또 플러스 하느냐. 자, 처음에는 말 그대로 세대수, 그러니까 잠재적 고객 숫자 확보. 이게 입지 선정의 가장 중요해요. 잠재적 고객 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접근성이었어. 이동 경로, 접근성, 이동 안전. 자, 접근성. 그리고 세 번째는 시설 및 환경. 얼마나 인테리어가 좋은가까지 따지게 돼. 학부모들이 이제 거기까지 따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느 태권도장에 가도 비슷비슷했어요. 쿠션 있는 알록달록. 거기서 끝. 근데 이제는 점차 점점 더 무슨 카페 찾듯이 시설의 수준도 올라가기 시작해. 이제 학부모들 휴게실이 있는지, 엄마 아빠 원래 도장 관장님들이요 굉장히 뒤에서는 이래요. 학부모들 와 있는 거 되게 싫다고, 불편하다고. 요즘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원래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그 소비자 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학원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들 요구사항도 되게 많고 요청사항도 많아서 되게 싫어하는데 학부모가 앉아서 지켜볼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여기보다 저기 시설이 있는 데가 낫겠는데?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시설 환경까지 굉장히 중요 요소로 따지기 시작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더 좋은 건 뭐냐? 성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본이 깔리기 시작했어. 예전에는 태권도장은 뭐 같아? 유치원 같은 거. 근데 이제는 유치원 같지가 않아. 점차.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인 태권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지게 됐다. 그래서 이게 잘만 되면 선순환 환경을 만들어서 태권도가 자연스럽게 성인 태권도, 성인 그 무술 프로그램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과도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다. 그래서 태권도장 경영론이 뭐 어렵다 아니면은 이게 굉장히 마케팅적이어서 운동을 배우는 태권도 학생들한테는 이게 맞지 않다라는 일부의 의견도 있으나 선생님은 태권도장 경영론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공부해본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선택의 차이는 달라지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선생님이 경영학과를 칠 때 경영학 계열의 수업들을 가르칠 때 항상 하는 말 효과성, 효율성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속담,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속담. 속담이라기보다는 그냥 선생님이 말을 풀어서 쓰는 건데, 자, 우리가 나무를 자를 때 도끼질을 10번 하는 게나 한 번 하는 게. 한 번에서 넘어뜨리는 게 당연히 나은 거 아니야? 시간도 아끼고 비용도 아끼고 체력도 아끼고. 그러니까 경영학을 배우면 이 효율성을 따라잡을 수 있는 거야. 돈을 덜 쓰고 많이 버는 거지. 근데 이 이론이 없다면 하는 만큼만 돈 벌고 돈 벌었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했으나 나중에 보면 남는 게 덜한 거죠. 자, 남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말로 남기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 많이 팔아서 많이 남길 거냐, 적게 팔았어도 마진을 많이 남길 거냐의 차이야. 근데 효율성을 따지자면 적게 팔고도 많이 남기는 방법이 좋겠지. 그런데 그건 마케팅을 모르면 할 수 없어. 적게 팔고 많이 남기는 건 마케팅을 모르고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여기 촉진. 여기만 빠르게 할게요. 촉진은 너무 복잡해서 나중에 이거 따로 떼어서 더 많이 가르쳐야 돼서 기본적인 것들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광고,
그냥 광고야. 촉진에는 광고도 있고 이런 쿠폰, 촉진 활동도 있고 판매 촉진도 있고 인적 판매도 있고 PR도 있고 다 합쳐서 촉진이라 불러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흔히 용어를 헷갈려해. 저런 걸 하면 저게 마케팅이라고 생각해. 마케팅은 뭐다? 우리가 지금 개념적으로 배웠던 이 네 가지를 다 합친 게 마케팅이고, 광고는 촉진의 하나, 홍보도 촉진의 하나, PR도 촉진의 하나, 판매 촉진도 촉진의 하나, 쿠폰 주고 할인 뭐 하는 것도 촉진의 한 활동. 그래서 용어로는 헷갈리면 안 된다. 광고, 홍보 모두 다 촉진이라고 부르는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것이고, 광고는 그런 촉진 활동의 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리고 광고는 마케팅이 아니다. 마케팅의 일부이다. 그런 용어적 차이를 잘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태권도장은 흔히 요즘에도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우리 태권도장은 마케팅을 친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건 다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전체 마케팅은 뭐다? 지금 우리가 개념 정리했던 제품, 유통, 가격, 이 촉진 활동을 다 조절하는 활동 전체가 뭐다? 마케팅이다. 그래서 이 개념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읽어보고 선생님 블로그에도 올려놓은 것도 많이 읽어보세요. 왜? 선생님 이 마케팅 믹스 관련된 개념은 반드시 중간고사에 됩니다. 반드시. 그게 이제 무작위로 선택될지 모르겠으나 예상 문제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해를 잘 해놔야 돼요. 그래서 촉진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한테 알리는 행위 또는 구매를 유도하는 활동 전체를 얘기한다. 자, 이 촉진을 통해서 브랜드의 인지도 향상, 그리고 제품의 이해 증진, 소비자에게 아까 구매 결정을 하는 행동을 유도시키기도 한다. 그냥 알리는 걸로 끝나지 않고 행동을 유도하는 거야. 마지막에 뭐가 필요할까? 구매를 해야지만 내가 돈을 버니까.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죠? 이제 마케팅 믹스라고 부르지 않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들을 쓰는데, 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각 촉진 수단을 전략적으로, 요거 어떤 회사가 어떤 제품을 팔겠다고 하나만 하지 않아. 이걸 다 해. 하나의 제품을 팔기 위해서 다 한단 말이야. 도장에는 인적 판매 없는데 왜 없어? 상담하고 나서 계약서에 사인하세요가 뭐야? 인적 판매야. 사람 인대인으로 만났잖아요. 그쵸? 우리가 온라인에서 도장 간다고 신청한 게 아니잖아. 상담 전화하고 가서 관장님 앞에서 사인했잖아. 그게 인적 판매야. 그쵸? 광고하지. 동네에다 전단지 뿌리고 전봇대에다 붙이고 현관문에 붙이고 하는 거 광고하잖아요. 그쵸? PR도 해. 우리 도장이 뭘 했습니다 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도 하지. 우리 도장이 이번에 무슨 초등학교 체육대회에 가서 시범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홍보하잖아. PR. 디지털 마케팅, SNS 많이 쓰고 있죠. 그쵸? 다 하고 있어요. 도장들도 태권도 수련 프로그램 하나 팔자고 이거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친구 한 명 더 데리고 오면은 너 수련비 깎아줄게. 이거 다 뭐야? 할인에 들어가죠. 그쵸? 이 판매 촉진이랑 이 할인 쿠폰 이런 거 보면요, 우리나라 도장들보다도 해외 도장들, 미국 도장들 진짜 잘해요. 가면은 여러분들 미국 도장 가는 친구들 중에 요즘은 많이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이쪽으로 넘어오긴 해서 이제는 굳이 사람을 만나서 이런 활동을 하지 않는데, 예전에 이 SNS 발달 전에는 미국 도장 갔던 내 동기들, 선생님 동기들 물어보면요, 후배들 물어보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월마트 가, 도복 입고 그 쿠폰을 다 프린트로 인쇄해서 한 장 한 장 다 가위로 잘라서 갖고 가.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다 나눠주는 거야. 이거 들고 오면 20% 깎아준다. 그렇게 많이 했었어. 미국 도장들.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 선생님 중고등학교 때 우리나라 도장들 많이 했어요. 전단지 초등학교에서 막 내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야 우리 관장님도 오면 10% 깎아준대 막 이런 거.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촉진 활동까지 우선 개념적인 것들만 쭉 살펴보았습니다. 빠르게 보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자, 출석 체크는 다 됐으니까